31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몰타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구조와 영원한 신비의 섬으로 7,000년 이상 사람들이 거주해 왔으며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시칠리아 무슬림 에미리트, 신성 로마 제국의 십자군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신비로운 몰타의 역사는 지중해 전체와 그 너머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고대 몰타의 10가지 미스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타의 할 사플리에니 지하신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하 성소는 독특한 음향으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종 아래 서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정 음정이 귀뿐만 아니라 살과 뼈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소리로 지하사원은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몰타의 작곡가 루벤 자흐라와 이탈리아의 한 연구팀은 지하사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110헤르츠에서 반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피치의 감도는 아일랜드의 뉴그랜지와 같은 다른 고대 유적지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2008년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10헤르츠의 음정은 전두엽 피질의 뇌활동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언어 활동은 감소하고 감정 처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의 크기나 구조가 생성되는 소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저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오래된 미스테리입니다. 1694년 성 요한 기사단은 마르삭슬록 마을에서 멜카르트의 치피로 알려진 2개의 장식용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둥에는 언어학자들이 고대의 신비한 페니키아 언어를 해독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이 새겨져 있었는데 페니키아의 삶과 죽음의 신 멜카르트에게 경의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인들은 멜카르트를 자신들의 헤라클레스와 연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은 힘을 합쳐 타스실그 유적지에 헤라클레스와 멜카르트를 기리는 몰타 사원을 세웠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멜카르트의 치피는 흰색 대리석으로 조각되었으며 높이가 1m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식용 기둥과 마찬가지로 3줄의 그리스어와 4줄의 페니키아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멜카르트에게 바치는 찬가였던 치피의 숨겨진 메시지는 1758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마침내 번역되었습니다. 멜카르트의 치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페니키아 언어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몰타의 거석들은 스톤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초대형 사원은 기원전 5500년에서 25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석의 연대는 인근에서 발견된 인간 유골과 도자기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고두섬에 위치한 그간티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형 구조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인들이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1827년에 처음 발굴된 그간티자 사원은 남동쪽을 향한 자그라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이 외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8m에 이르는 석판이 이 건물을 덮고 있습니다. 내부 벽은 거친 석회암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벽은 한때 점토와 얇은 석회 석고로 매끄럽게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타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이 2700년 된 페니키아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지중해 중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난파선일 뿐만 아니라 화물칸도 거의 온전한 상태였으며 다이버들은 고조 해안에서 약 1.6km 떨어진 수심 120m에서 이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에 실린 화물을 근거로 이 배가 침몰 당시 시칠리아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50개 이상의 암포라 항아리와 35kg의 연마석 20개를 회수했습니다. 이 화물에는 7가지의 암포라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는 이 배가 불행한 마지막 항해를 하기 전에 여러 항구를 거쳤음을 암시합니다. 페니키아인의 고향은
현대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제국은 지중해 전역에 뻗어 있었으며 이들의 성공 비결은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비로운 고대 상인들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몰타에는 신비한 수레 자국이 있는데 이 수수께끼 같은 평행 트랙 네트워크는 섬의 석회암을 가로지르며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레바퀴 자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는 깎아지른 암벽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또 다른 것들은 물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론은 물을 잡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수레 궤도는 시칠리아 정착민들이 몰타에 이주한 기원전 200년경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초기 주민들이 수레와 썰매를 통해 거대한 물체를 옮길 때 수레바퀴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은 표토를 잘라내어 수년에 걸쳐 더 깊어진 고랑을 남겼으며 수로가 관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평행수로는 그런 점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딩리 절벽 근처의 수레 궤도는 많은 수가 암석 채석장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는 썰매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천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몰타의 사원 사람들은 작은 섬을 30개가 넘는 석조 사원 단지로 덮었습니다. 이 문화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발전했습니다. 더 발전할수록 외부 세계의 모든 영향을 무시하는 듯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사원 단지에는 수백 개의 조각상과 함께 의식 및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도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수수께끼이며 갑자기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 사람들은 침략이나 질병, 기근으로 전멸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기원전 2900년경에 그들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문서도 남아있지 않고 유골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그들은 주로 육류와 채소를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섬 사람들 치고는 해산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사원 사람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인트 폴 미션 칼리지의 부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고대 지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를 포함해 최소 8명의 유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은 돌을 손으로 깎아 만들었으며 이 깨끗한 유골들은 도굴꾼들에 의해 전혀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유아의 경우 매장 선반이 있었는데 이는 회반죽으로 닫힌 소형 무덤이었으며 죽은 자의 신원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묘지는 로마 제국 시대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무덤의 위치와 내용물을 보면 이 지역이 카르타고 식민지에서 로마의 영토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몰타에는 많은 유대인 인구와 다른 다양한 상인 및 식민지 주민들도 존재했습니다. 무나드라 사원 단지는 몰타에 고립되고 험준한 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유적지의 기원은 기원전 3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원 단지의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당시 건축가들의 천문학에 기울인 관심이며 이들은 천체 활동과 사원의 위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쪽 사원의 입구는 수백 개의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 블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이 장식된 블록은 춘분과 동지를 표시합니다. 2000년에는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이 무나드라 사원단지에서 약 60개의 거석을 쓰러뜨렸습니다. 대부분은 철새 사냥꾼들이 고대 돌을 이용해 오두막을 지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적지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 유적지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2009년 전문가들은 테프론 코팅 천막으로 유적지를 덮기로 결정했는데 이 덮개는 암석을 풍화시키는 혹독한 날씨와 염분 공기로부터 고대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가르킴의 신석기 시대 사원 단지는 신비한 몰타의 다산 숭배를 암시합니다. 1839년에 처음 발굴된 이 단지는 중앙 구조물과 2개의 외곽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스로 알려진 디귿자형 모양의 방들이 이 유적지의 구조를 형성하며 하지 기간에는 떠오르는 태양광선이 특정 후원에서 잘라낸 타원형 구멍을 통해 성소를 관통하여 아래쪽 돌을 비춥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여러 다산 조각상들과 함께 하가르킴이 고대 생식 의식이 행해졌던 장소라는 이론을 세우고 있으며 고대 다산 신전은 기원전 3600년에서 3200년 사이에 활발히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가르킴에서는 남성적인 비만 인물과 뚱뚱한 여성의 점토와 석상이 여러 점 발견되었으며 두 개의 돌재단은 한때 이곳에서 행해졌던 고대 의식을 암시합니다. 석회암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 수천 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환경 조건으로 인해 구조물이 빠르게 침식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텐트 아래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타비스트라 카타콤은 기독교, 유대교, 이교도가 혼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891년에 발굴된 이 지하 무덤은 오래전부터 약탈당했는데 이는 아마도 성 요한 기사단이 보물찾기 면허를 남발했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모스타에 위치한 이 지하 묘지는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스타일은 페니키아와 헬레니즘 시대의 초기 몰타 암석절단 무덤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복합 단지는 세인트 폴베이 근처의 산등성이의 수직면에 잘린 1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리비 껍질, 나선형 선반, 아치형 선반, 테이블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유적지의 길이는 약 90m이며 57개의 무덤이 있는데 훨씬 더 큰 카타콤 시스템의 일부로 추정되며 처음 발굴된 후 부지의 대부분의 농가가 지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농가들이 들어서면서 유적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